네, 여러분 이제 285페이지 그 문제풀이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론 부분에서 그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뭐 일부 내용은 뭐 거기 할 때 뭐 이런 부분에 있지만 좀 안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결국 여기 와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1번서부터 해서 2번, 3번, 4번 뭐 여기 그리고 6번 문제 그리고 7번 문제 해서 쭉 8번 문제 뭐 몇 가지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였죠?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그 사전에 소방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그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는 일정 부분 암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조금 써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번 문제서부터 쭉 해서요. 뭐 중간에 여기 뭐 빠지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요. 어떤 여기 5번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여기 9번까지는 어떤 건축 허가 등의 동의와 관련해서 동의의 범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번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좀 한번 복습하는 생각으로 뭐 일부 한번 적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숫자를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20 그리고 요거 기억나십니까? 20 그리고 100 그리고 또 뭐 150 하고 나왔죠. 150 나왔었죠. 그리고 200 이상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300 이상, 400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300 이상, 400 이상.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가 선행돼야 된다. 근데 20은 뭐였습니까? 20은 20대 이상이다. 20대 이상이다. 그러면서 뭐가 20대 이상이었죠? 승강기 등 기계 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이 그랬다. 그리고 100은 어땠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학교 시설이 또 뭐 학교 시설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150 이상은 어땠죠? 무창층 지하층 건물이 그랬다. 무창층이라든지 무창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당해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때 무창층이라고 했잖아요. 무창층 또는 지하층 건물이 그렇다. 지하층 건물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상은 뭐 그랬죠? 노유자 수련시설, 뭐 차고 주차장, 노유자 뭐 그리고 수련시설 그리고 차고 뭐 그리고 주차장 이런 따위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300제곱미터 이상은 뭐였었죠? 정신의료기관 뭐 이런 따위 그랬잖아요. 정신의료기관 이런 게 그랬었고요. 그리고 400은 어땠었죠? 뭐 좀 그 외에 이거 뭐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랬고 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면적과 관계없는 그런 시설도 있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게 뭡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 대상물. 그 1번 지하층 또 그리고 여기 무창층 150 뭐 맞죠? 또 그리고 20대 이상 2번이었죠. 그런데 3번을 봅니다. 3번 어땠죠? 정신의료기관인데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인데 200제곱미터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번에 3번 틀린 거 아닙니까? 뭐 이거를 외웠으면은 문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이 아니라 이거는 300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볼게요. 동의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에 항공기 경락고는 뭡니까? 항공기를 모아놓는 창고 같은 거. 그러면서 이거는 면적과 관계없다. 그리고 2번을 봅니다. 2번 차고 주차장 바닥 면적 어땠죠? 차고 주차장 바닥 면적 이거는 여기 봅니다. 2번에 200제곱미터 이렇게 이상 나갔었잖아요. 150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2번이 답이었다. 2번이 답이었다. 라고 봅니다. 1번에 2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물론 이거 2번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내용 봅니다.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3번에 두말할 것 없이 2번이다. 왜? 지금 승강기 등 기계 주차 장치 이거 대수가 20대 이상일 때 그랬는데 15대 이상 2번 틀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바로 봤고요. 그리고 4번 문제도 봅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뭐 여기도 법적 기준에 틀린 거 찾으라 했는데 2번 봅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공연장인 경우에 250이 아니라 150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번의 답이 2번이었다. 계속 금방금방 해결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있어서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행정기관. 그래서 5번은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건축허가권자가 이게 쉽게 뭡니까? 건축과 관련되는 허가행정기관이다. 허가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동의해달라고 동의 요구를 하죠? 동의 요구는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5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6번도 볼게요. 동의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6번의 답이 3번이었잖아요. 왜 3번입니까? 3번 중에서 학교 나왔죠. 학교는 면적과 관련이 있어요. 어땠죠?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나머지는 면적과 여기 보기 중에서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6번의 답이 또 한 3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7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도 동의 관련되는 기준 대상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동의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이 연면적 400이다. 아무 소리 없을 때는 400 이상 맞았죠? 항공기 관제탑, 위험물 제조소 이거는 면적과 관련 없다. 사실 이 정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상당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면적을 법에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여기서 맞고요. 지하구도 그렇고요. 근데 4번 봅니다. 차고 주차장의 면적,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800 이상? 그래서 여기 7번에 4번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것만 외웠어도 상당 부분 해결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8번도 가셔서 보소.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고 물어봤죠. 아무 소리 없었을 때는 400 이상이니까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이거 동의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차고 바닥 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차고가 200만 이상만 돼도 되는데 당연하고요. 노유자 시설, 노유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10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8번에서 3번 틀린 거 아닙니까? 학교는 100인데 500 이상 그랬으니까 이건 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했던 얘기인데요. 건축허가 동의 대상 여기 아닌 것은이라고 봅니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서 이때도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보, 속보, 그리고 피난,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기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공동, 그리고 노유자, 그리고 의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경보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기구, 소화기구 이렇게 나서고 공동구가 있었고요.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여기는 제외가 됐었잖아요. 그리고서 여기 문제를 다시 해서 봅니다. 1번의 소화기구 그리고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리고 누전기구 경보기가 있었는데 그 경보기에 해당이 되니까 빼버리고요. 그리고 아니었던 게 2번에 비상 조명등, 공기호흡기는 또 뭐였죠? 피난기구 안에 공기호흡기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봅니다. 피난기구 안에 보면요 공기호흡기도 있어요. 공기호흡기 여기
피난 설비 안에 공기호흡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아닌 거는 확실히 하는 거는 2번의 비상조명등이다. 그래서 9번의 답을 2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10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동의 요구에서 첨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는 자꾸 열심히 해당되는 거를 읽어보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 계획서, 그리고 신청서, 허가서 당연하고요. 그리고 각종 기술 자격증도 그렇다. 그런데 3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3번이 틀린데 3번 뭐라고 나왔죠? 시공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증 4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공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증 4번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그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밑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소방시설 설계한 기술 인력자의 기술 자격증이라고 얘기했지 안전관리 관련되는 자격증은 여기 그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 자격증 뭐죠? 공사하다가 안전사고 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가, 그 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번에서 한번 이거를 여기 안전관리 담당자 자격증 4번이 아니라 그 시설 설계한 사람의 자격증 4번 요렇게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0번에서 한번이 그런 의미로 한번 보세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리고 11번 봅니다. 건축 허가청이, 허가청 쉽게 얘기하면 시장문수구청장이요. 소방서장에게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1번도 한번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봅니다. 허가 신청서 또 서류 4번 관련 도면, 소방시설 관련 도면, 그 건물과 어떤 여기 소방시설 관계. 그런데 4번을 볼게요. 공조 냉난방 도면 그랬는데 공조 냉난방은 소방시설은 아니잖아요. 공기 소통시키고 밖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공기 바깥으로 보내고 신선한 공기 집어넣고 그리고 냉방, 난방하는 거지. 이거는 소방시설과의 관련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을 4번이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작정 암기로 나가는 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또 12번 봅니다. 12번에 뭐라고 나왔죠? 동의 요구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12번도 봅니다. 12번 쭉 잘 나갔잖아요. 기술 자격증, 평면도, 계획표. 그러다가 13번, 이거 3번 문제 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4번. 동의허가는 설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설 공사업 이게 아니라 시설 설계업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공사업이 아니라 설계업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 그래서 12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13번 문제 같이 봅니다. 건축허가 동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 건축허가 동의와 관련되는 사안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건축허가 행정기관이 관할 어떤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동의를 요구해야 된다. 맞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3번 봅니다. 2번 어떤 얘기였죠? 여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권자가요. 여기 동의 요구를 했다. 동의 요구를 했을 때 누구한테 합니까?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구했을 때 며칠 이내 회신하라고 나왔죠? 요구하는 할 때는요.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회신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맞는 지문이다. 그런데 그리고 3번 봅니다. 3번 어땠죠? 3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가요. 그 동의 대상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랬을 때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2번, 3번 연달아 맞았다. 그러면 결국 틀릴 거는 4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4번 보시면요. 그런데 만약 동의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며칠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게끔 얘기를 했죠. 며칠 범위에서 하라 했죠. 4일 범위 내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지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걸 7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난데없이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여기 4번이다. 그렇지만 4번만 보고서 정리할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연달아서 같은 묶음에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같이 여러분 정리합니다. 또 14번 뭐 이어지는 문제였죠? 14번 뭐 가볍게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 요구에 대한 회신 기간은 5일 이내 한다. 원칙만 일단 아무 소리 없음으로 왔으니까 5일. 그래서 14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뭐 같이 쉽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번을 봅니다. 15번은 어땠죠? 만약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했을 때 이 취소한 내용을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죠?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통보를 해준다. 근데 통보할 때 며칠 이내에 하라고 돼 있죠? 이거는 7일 이내에 하라고 된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바로 15번의 3번이다. 그러면서 13번과 15번은 같이 묶여 있고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아울러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를 가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설치할 때 고려할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해왔어도 감으로 맞출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16번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1번 봅니다. 규모, 층수, 면적 나왔죠? 층수와 면적은 규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보고요. 또 규모, 위치, 연면적 있죠? 규모, 연면적은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2번에서는 위치라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대상, 소방 대상물 설치 고려할 때요. 그리고 3번도 위치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4번은 다 들어갔잖아요. 규모, 용도, 수용 인원. 그래서 답이 16번에 4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는 아예 통째로 같이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17번은 뭐를 얘기했습니까?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 용구를 얘기했잖아.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 용구. 그 설치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기본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 말고 그 밑에 2번, 3번 보세요. 33제곱미터가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정문화재이거나 하도 중요하니까요. 또 가스시설 위험하니까요. 가스시설. 또 터널일 경우에 이게 수동식 소화기 설치 대상 또는 간이 소화 용구 설치 대상이다. 그래서 17번에 뭐 1번, 2번, 3번은 그냥 아예 통째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는요.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해야 되는 곳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8번은 조금 오탄한 게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봅니다. 18번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정정할 거는 어디죠? 해설에 보시면요. 해설에 2번을 보세요. 2번에 연면적, 여기 제가 뭐 틀려놨더라고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랬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랬는데 이게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은 2000이 아니라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아닙니까? 요거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틀렸죠? 그리고 4번 볼게요. 4층 이상 지하층으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게 아니라 600이다. 그리고 지하구하고 가스 시설, 이거는 설치 대상에서 삭제를 시켜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은 18번의 1번인데, 그런데 18번은 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간 문제다라고 보세요. 옥내 소화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해설 2번에요. 해설 2번에 이거는 좀 고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19번은 뭐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19번은 요거잖아요. 3000제곱미터. 그래서 19번의 답이 3번 이렇게 가볍게 봅니다. 그리고 20번도 옥내 소화전 문제인데요. 옥내 소화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조금 깊이 들어간 문제예요. 옥내 소화전이요. 소화전 설치 대상.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일단 뭐 20번에 4번은
요거를 암기 쪽으로 한번 하는 걸로 볼게요. 여관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랬는데요. 그런데 숙박시설이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잠깐 봅니다. 원칙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아무래도 화재 발생했을 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일반적인 시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에는 뭐가 있죠? 호텔도 숙박시설이에요. 호텔도. 그리고 뭐 여관도 숙박시설이에요. 여인숙도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관 숙박시설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인 것, 요거는 맞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번에 4번 정도 지문은 암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20번의 답이 4번이었고요. 그리고 21번 문제 갑니다. 공장 창고 특수가연물을 수량을 몇 배 이상 창고에 취급할 때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거는 750배라고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21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를 가시면은요, 22번 보시면요, 지하가의 경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될 면적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22번은 요쯤에 한번 써봅니다. 22번 보시면요, 22번 지하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지하가에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되는 면적, 뭐 이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여러분도 바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지하가가 뭐죠? 지하에 막 그 사무실도 있고 점포도 있고 쫙 이어지는데 이거를 지하에 있는 스트리트 거리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23번 보시면요, 스프링쿨러 설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23번은 스프링쿨러 설치 요건이다. 화재 발생했을 때 스프링쿨러는 상당히 위력적인 거 아닙니까? 뭐 대상시설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했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물이 확 터지면서 세게 아래쪽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스프링쿨러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그리고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설치 요건이 아닌 것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의 1500제곱미터 이상은 옥내 소화전인 거 아닙니까? 4번은 지금 옥내 소화전의 기준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23번에 4번 이게 틀리는 거 아닙니까? 23번에 1번, 2번, 3번은요, 뭐 이거는 스프링쿨러와 관련해서 조금 뭐 자주 나오는 거다. 그래서 2번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은 22번 뭐 답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속된 보일러실하고 또는 연결 통로, 거기도 위험해요. 보일러실 같은데 화기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부속된 연결 통로에서 화재 발생해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리까지 여러분 해보십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보셨고요. 또 24번도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 기준에 얘기하면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1번, 2번, 3번, 그리고 특히 2번은 앞서 다른 거 아닙니까? 3번은 앞서 다른 거 아닙니까? 3번 지문이 가장 보편적인 거다. 그래서 3번은 암기를 하시고 4번도 단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교육연구시설 또는 복합건축물일 때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이지 1만이 아니다. 25번도 또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닙니까?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교육연구시설 뭐 다 같으니까 합숙소도 똑같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일 때는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4번과 25번은요, 그 답으로 골라야 될 내용들이 같은 내용의 지문이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26번 문제 가시면요, 아파트로서 층수가 20층, 또 특히 우리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과반수가 넘게 어떤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이잖아요. 아파트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
특히 고층 아파트가 지금 대세다 보니까 스프링쿨러 설치가 돼 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가 어땠죠? 11층 이상일 때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20층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층에 설치한다. 뭐 가볍게 답이 26번에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27번 또 들어가서 볼게요. 27번 보시면요. 27번 여기도 조금 힘들지만 정리 쪽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스프링쿨러 중에서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얘기했잖아요. 간이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간이 스프링쿨러다. 그러면 간이 스프링쿨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적인 스프링쿨러는 뭐 지하 같은데 저수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물을 이용한다. 그런데 간이 스프링쿨러는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주로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 저수조가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쿨러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 상수 직관에 의해서 파이프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가는 게 간이 스프링쿨러다. 아무래도 보면은 그 어떤 효과 면에서는 스프링쿨러보다 조금 다소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땠죠? 27번에 1번 지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일 때 그때 여기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바닥 면적 근생 제가 줄여서 이거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그렇다. 이 1000이라는 거 근린생활시설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뭐죠? 가까운 곳에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택가 근처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거 그런 게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28번과 29번은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요거 맞추면 요것도 아울러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바로 28번이고 29번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분무 소화설비만 먼저 떼놓고 얘기를 드려보면요. 물을 가는 입자로 살포해서 화원 주변을, 불난 주변을 감싸버려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불이 꺼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물분무 소화설비다. 그러면서 이거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면적과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는요. 면적과 관련 없이 설치하는 것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거기 나온 것처럼 항공기 경납고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항공기 경납고로만 보세요. 그런데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위험물 제조소 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28번에 1번에 들렸고 또 29번은 앞서 나온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단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 대상인 것 찾아라 그러면 면적과 관계없이 나왔다 그러면 항공기 경납고 28번, 29번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30번 문제 봅니다. 30번도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정리하도록 할게요. 30번 보시면요. 다음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가에 설치해야 될 소방시설 중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가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지하에 있는 거리, 스트리트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무선통신 보조, 불났을 때 지하에 무전기가 잘 안 터지는데 그걸 도와주는 거. 제연설비,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설비. 스프링쿨러,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물을 위에서부터 쭉 뿌려주는 그런 설비. 다 지금 지하에 있는 거리, 스트리트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연소 방지 설비는 뭐죠? 지하구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하가하고 지하구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하에 있는 거리를 얘기하고 지하구는 뭐였습니까? 지하에 있는 큰 관, 이 관 내부에는 뭐가 있죠? 이 관 내부에는요. 각종 파이프라든지 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소 방지는 나머지 세 가지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31번 문제 들어가셔서 같이 볼게요. 31번 보시면요. 5개 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잖아요. 31번은 지금 5개 소화전 설비인 거 아닙니까? 5개
소화전 설비다 그랬는데, 그런데 5개 소화전 설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찾으면 1번이에요. 1번. 그 5개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과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연면적 일정 이상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9,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개 소화전을 설치할 대상이다. 그리고 보국, 2번 뭐 저는 보국 이렇게 하거든요. 보물 또는 국보인 경우에 그 주변에 5개 소화전 설치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수량의 어떤 저장 취급하는 거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4번 봅니다. 4번 틀려서 여기서 답이 됐는데요. 지하가 중에서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은 이게 5개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하가로서 500m 이상은요, 한번 봅니다. 지하가로서 500m 이상은요, 앞서 우리가 문제 나왔던 30번을 한번 보세요. 30번에 뭐였죠? 무선 통신 보조, 제연 설비, 스프링쿨러 설치하라 그랬지. 여기 뭐 이런 설비를 뭐 하고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도 하는 거죠. 뭐 이게 500m 이상일 때 그렇다. 그런데 이거는 지하가로서 그랬지. 여기는 어떤 터널은 아닌 거 아닙니까? 지하가 중 터널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하가 중에서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은 여기 5개 소화전 설치 대상은 아니다.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여기 무선 보조 그리고 재연 비상 경보, 비상 조명,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될 일이지 5개 소화전을 설치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5개 소화전은 결국 실외, 어떤 지하가 아니라 지상 이런 데 설치하는 거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31번의 답이 4번이었고요. 또 5개 소화전 설치 내용 아닌 것 그랬는데 2번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1층, 2층이 바닥 면적 합계가 9,000, 그리고 보국, 국보와 어떤 보물과 국보, 그리고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그리고 아닌 거는 가스 시설과 지하구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하라든지 실내를 제외한 데 설치한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33번 봅니다. 33번 보시면요, 비상경보 설비가 뭐 하는 설비죠?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설비다. 그런데 설치 대상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이게 터널의 경우는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 500m. 그런데 300이라 그래서 33번에 3번 요게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좀 암기할 게 많다고 생각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외우시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쓰는 거는 안 나오다가 보니까 계속 눈으로 보고 확인하다 보면요, 그것 또한 정답을 고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34번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건 뭐였죠? 감지기, 그리고 뭐 수신기, 발신기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자동화재 탐지기다. 어떤 거리가 길었을 때는 중간에 중계기도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이게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옳은 것은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터널일 때 1000m 이상일 때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다. 1000이라는 숫자 정리를 하시고요. 비상경보일 때는 터널로서 500m 이상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터널과 관련되니까 같이 묶어서 보십니다. 묶어서 보시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틀린 거. 그 중에서도 봅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요, 근린 생활일 때 연면적 여기에 1000이 아니라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랬다 하는 거 한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35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35번의 1번이에요.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 비상방송 설비 설치하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거다. 그리고 가스 시설과 지하구는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지하 상가는 제외가 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제외가 되고 지하가 중에서
터널 또 지하구 이런 것도 재배가 된다. 그래서 답이 35번에 1번이었다 하면서 빨리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36번 들어갑니다. 36번 보시면요, 여기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 면적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자동 화재 탐지가 아니라 여기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뭐였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소방관서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시설이다. 근데 설치 안 해도 되는 걸 한번 봅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 사람이 없으니까 설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유자 시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연락을 하겠어요? 공장 창고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지만 교육 연구 시설인 중학교, 학생도 되게 많고 불나면은 알아서 전화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6번에 4번, 이거는 틀린 얘기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37번 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37번을 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뭐를 비교를 하냐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그리고 또 여기 요거를 비교를 자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능으로만 둘 다 비슷해요. 뭐냐면요,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기구라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능으로만 따졌을 때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훨씬 나아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그 안에 음향 장치가 내장이 돼 있어서 화재 사실을 알면은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어디서 불난 위치까지 표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신기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규모로 따졌을 때 규모가 큰 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규모가 작은 거는 경보용 감지기. 그런데 여기 봅니다. 37번에 1번, 2번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돼야 되지 단독 경보용 감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4번도 6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틀렸고요. 미만 3번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이렇게만 따졌어도 이거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38번 문제를 들어가셔서요, 시각 경보기를 설치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봅니다. 시각 경보기는 뭐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귀로는 못 듣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경보기가 바로 시각 경보기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일정한 시설에 거의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수련 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다.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이 막 힘써가지고 수련, 어떤 신체 수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시각 경보기 설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이 4번이었고요. 그리고 39번 갑니다. 가스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정리 차원에서 한번 외워볼게요. 시각 경보기 시각 경보기 뭐라 그랬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눈으로 화재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수련 시설은 그 대상 아니었다.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대상 아닌 게 뭐냐? 근린생활 시설. 좀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40번을 봅니다. 항상 통합 감시 시설 나왔을 때는 그건 뭐였죠? 공동구. 공동구는 뭡니까? 공동구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공동구는 이런 게 공동구거든요. 공동구는요, 여기 만약 도로가 있다 그랬을 때 도로 밑에다가 큰 관을 묻어요. 그리고 이 안에 상수도관, 그리고 가스관, 전기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매널 뚜껑을 해서 일로 들어가서 어떤 확인 점검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공동구가. 그게 바로 공동구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합 감시 시설을 설치한다. 왜? 그 안에 불 나거나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감시설 설치 대상은 공동구,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38번, 39번, 40번은요. 세 문제는 기계적으로 답을 한번 외워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여러분과 같이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남은 문제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